예, 하루하루 초유의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요, 여론, 민심의 향방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무현의 아우라를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콘크리트 지지율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바뀌질 않는 거예요. 무조건 지지해주는 층이 있기 때문에 막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좀 지지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도훈 의원. 네네. 40%가 왜 중요했냐? 이제 대통령의 득표율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중요한 건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의 그래프의 낙폭이 꽤 큽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 수치상으로 역대 최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 그렇게 됐느냐?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 토론한 이 검찰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부동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57.3% 그러니까 지지와 반대가 무려 2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네. 이거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인 것 같고 저는 40%가 그 콘크리트라는 그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30%대로 떨어진 적이 있는데 왜 자꾸 복원을 하냐면 문정권은 지지하지 않지만 나오고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국민의힘으로 가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원됐는데 지금 상황이 뭐가 달라졌느냐면 문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데 나오고 보니까 저 윤석열이라고 뭐 하나 있는 것 같네? 그래서 약간 그 흐름이 변한 것 같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 그게 좀 더 뚜렷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 조사에서 눈여겨볼 게 지역적으로 충청하고 호남, 그리고 이념적으로 진보층입니다. 충청 지역에서 지난 전주 조사보다 무려 15%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예. 왜냐? 이 지금 직무정지 논란 때문이죠. 충청에서는 윤석열을 충청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요인이 컸고 호남에서 13.9%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건 문 대통령 굉장히 아픈 대목입니다. 핵심 지지 기반이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도 문제인데 진보에서도 7.8%가 떨어졌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특히 충청에서도 그런데 진보에서 떨어진 게 중도나 그 무당층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그 윤석열 지지로 반대로 간 지지층도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권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도훈 의원님이 잠시 언급했던 그 지지율은 저희가 해당 지지율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추후에 한번 보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근데 원래 사실 분기점이라고 1차 분기점이었던 것 같은 게 바로 지금 보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지지율 얘기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의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낙폭이 꽤 큰데요. 그 당시에 이제 부정과 지금의 부정을 보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부정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56.1%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은 57.3인데 1.2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그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지지도 떨어진 낙폭이 더 큽니다. 당시에는 41.4. 이것도 이 해당 기간의 여론조사로는 최저치였는데 이번에는 37.4로 긍정 지지율이 4%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정이 오른 것보다 긍정이 떨어진 게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 심지어는 조국 전 장관 이슈 같은 어떤 대형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굳건하게 지지하던 계층이 하나씩 이제 외피가 벗겨지고 있기 시작한다. 아하. 이 말은 무엇이냐. 저는 단순히 이게 만약 추미애 윤석열 갈등 때문이었다면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예. 그 기저에 코로나로 인한 오랜 자영업자들의 경기 침체 그리고 부동산 전월세로 인한 경제적인 요건들이 사실은 추윤 갈등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부동산 이제 전세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월세도 많이 오르고 집도 사기 힘들고 그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윤석열 갈등 먹고 사는 문제와 하등 상관없는 갈등만 여당이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비단 추미애 장관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런 기저효과와 추미애 장관이 유발하는 피로감이 맞물리게 되면서 1년 전보다 훨씬 더 긍정 지지율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사상 최저치. 앞서 저희가 지지율 그래프도 봤지만 지난주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간단히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중개사의 부담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건물을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장관님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수치 하나 더 볼까요? 김관욱 교수님. 네. 민주당이 20%대가 나온 게 4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차 범위 내에서는 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뭐 차트 다소 앞서고 있는 것 같고 좀 요동치는 겁니까? 이건 지지층의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는 지지층이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언제든지 복귀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는 지금 추운 갈등의 과정에서 당의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적이지 못한 거죠. 야당에서. 그렇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 급격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지지층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건데 계속 침묵하니까 그리고 뭐 언론에서도 그 침묵에 대한 것들을 공략을 했잖아요. 이것이 사실상 먹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여하히 잘 풀어나가느냐. 이게 이제 일단 여당과 대통령이 주어진 과제고요. 또 나가서 지금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을 보느냐가 다시 지지율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관련해서 야당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뭐 정부 여당의 행태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핍박이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는 그러한 반응을 갖다 보이지 않았나 봐요. 예. 그런데 여기 있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정청래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 표출이다. 그러니까 더 가열차게 해야 된다. 혹은 어차피 문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 40%니까 윤 총장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번에 예전엔 지지하다가 지금은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예전엔 잘하고 있습니다 하시다가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적 조사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과학적인 답은 없는 건데. 정청래 의원의 저 해석, 윤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 표출. 이 얘기 뭐죠? 더 강하게 압박을 해서 윤 총장을 어떻게 좀 해임을 해야 되는 이 얘기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아마 그거 제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전 그렇게 봅니다. 아하. 그래서 물론 지금 일부 지지층 이탈한 게 정청래 의원의 해석처럼 왜 더 강하게 해서 저렇게 윤 총장을 해임을 시켜지 왜 저걸 미온적으로 지금 이일날 하려다가 못하고 지금 연기하고 이럽니까? 라는 걸 수도 있는데, 예. 만약에 제 예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더 정말 가열차게 강하게 해서 윤 총장을 어쨌든 찍어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지지층이 환호하고 좀 회복을 할 수 있겠죠. 아마 거기서 지지층에서 회복되는 것보다 중도층에서 떨어지는 건 더 클걸요? 여당 입장에선. 저는 그렇게 봐요. 지지층만 데리고 투표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지층만 투표권 가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 51대 49라는 대선 싸움에서 지난번 대선이야 워낙 원사이드한 대선이었고 지난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지난번 총선도 그렇지만 내년 서울시장 보선 그 다음에 대선 결국 51대 49 싸움이라고 보면 중요한 건 중도층의 입장인데 윤 총장에 대한 강한 압박 이게 지지층을 환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도층은 그만큼 더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정청래 의원의 저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속으로 반길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도님 짧게만 하나 더요. 네. 김종민 의원의 이 호언장담도 해석이 좀 가능하십니까? 국민들 40%가 문정부 지지하면 60%는 적어도 지지하지는 않는 거네요. 이런 오만한 생각으로는 지금 어려운 국면을 이길 수 있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지율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 범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옳고 그르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가 없겠죠. 꽤 많이 떨어진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대통령 지지율 얘기 여러 가지 해석까지 섞어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한번 첫 번째 이슈 윤 총장 얘기부터 대통령 지지율까지 만나봤는데 관련해서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불선언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생각하는 게 지지율 떨어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여론조사 믿지 마라. 선거는 다르다. 20표 믿다가 총선 참패한 야당 기억 안 나나? 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고요. 또 볼까요? 밤에 신 내린 게 아니라 지시가 내려왔겠지. 이게 산업부 직원이 자의로 할 행동인가? 원전 수사 관련 말씀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이제 징계위에서 윤석열 해임하고 끝내자. 이게 이 나라가 언제까지 검찰당에 좌지우지될 것인가? 마지막 댓글도 만나보겠습니다. 내 편 뽑아 징계위원 넣었는데 공수처 설치해봐라. 내 편은 무죄, 남의 편은 범죄자가 되는 거지. 검찰 얘기, 윤 총장 얘기에서 각기 다른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도 댓글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능 얘기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오늘 시장 검색어 상위권을 계속 장식한 이 얘기 다음 주제에서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얘기입니다.